이번엔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주식하신 분들 참 재미 못 보셨죠?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증시에 상저하고 이런 말이 붙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조하고 하반기에 좀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인데, 자, 주식에 소위 이제 물린 분들, 주식하는 분들이 쓴 표현이죠. 물렸다. 일단 개인 투자자 수익률을 보면 뭐 전체 다 마이너스입니다. 서학개미, 동학개미 통틀어서 상위 5개 종목을 보면요. 테슬라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개인 종목이죠. 마이너스 68%. TQQQ가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추종하는 ETF인데 무려 80.6%가 빠졌고요. SOXL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데 87%. 저 두 종목이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샀던 ETF. 호황장에는 ETF 3배 레버리지가 상당히 파급력 있게 오르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침체기에는 돈이 계좌가 녹는다 이런 표현 쓰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엔비디아, 애플입니다. 애플이 그나마 29%가 지금 덜 빠진 거고, 국내에는 삼성전자 27.7% 빠졌고, 네이버 카카오 좀 많이 빠졌죠. 50% 넘게 빠졌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레버리지 쓴 서학개미들이 좀 많이 다치셨을 것 같고, 또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많이들 소위 물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2개월 만에 2200선이 당중에 무너졌습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사실 우량주들 산 거고 어떤 뭐 좀 유행이다, 많이들 산다 이런 ETF들 그냥 덜컥 사신 건데 많이 손해를 보신 겁니다. 증시가 연말에 산타랠리라고 또 1월에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좀 없어졌다고 봐야 되나, 이런 불황장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여전한,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국제 경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실물 경제를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어떤 불확실성을 갖다가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같은 경험,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보게 되면 예. 사실 침체가 오기 전까지 주식시장이 약간씩 올라요. 그리고 침체가 와야지 실제로는 진저점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상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뭐 그래도 올 1월에는 그래도 그 지난해와 같은 예. 어떤 급락세는 없을 거라는 쪽에 이제 그 강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베팅을 하는 편인데요. 그럼 이미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 환산 지수를 하면 많이 떨어졌고요. 사실 미국 예. 시장 같은 경우도 2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침체 수준에 거의 준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라는 거는 뭐 하방 압력, 상방 압력이 다 동시에 있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신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그런 대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 하나 변수를 이제 이 침체가 실제로 올 거냐 안 올 거냐라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참 이제 개미들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내 주식으로 돈을 번다 이 마음은 아예 사라지고 손해만 좀 적었으면 좋겠다. 원금 회복 글쎄요. 손해만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반등을 좀 노린다면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좀 평단 낮추기,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놔둬야 되는지, 어떤 주식시장 내에서 종목들이 유망한지, 뭐 작년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태조 이방원부터 해서 많이 나왔죠. 근데 항상 증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이익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예. 좀 좋게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주가가 지금 굉장히 급락기에 하락폭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PBR이 1배 지금 하단으로 돌파할 지금 뭐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음에 이제 전체로 보시면 이제 금리 이제 인상이 좀 멈춘다니까 추가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맞춰서 미국 금리 인상도 이제 줄여가는 부분 등등이 지금 뭐 우리 긍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증시의 최강 게임 체인저로는 지금 수출 확대가 지금 가장 손을 꼽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 확대로 뭐 어떤 부분들이 가장 잘 나갈 것인가를 역산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반도체, 2차 전지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뭐 증시 전망 작년도에 월스트리트 전망은 40%가 틀렸고요. 한국은 한 50%가 좀 틀렸습니다. 그렇기 절반은 때문에 틀리다고 보는 게 네, 맞겠군요. 그러니까 절반은 네. 그리고 지금 뭐 앵커께서도 상저하고 이런 얘기들 지금 하시는데 지금 증시는요 이렇게 반기 연간 계획으로 전망하는 거는 모두 다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예측이 다 맞으면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게 비법이 안 되겠죠. 예. 근데 어저께도 상저하고 갖고 컨퍼런스가 하나 열렸는데 자 상저하고를 주재하시는 분한테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네. 1번이 뭐냐면 금리 정책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된다. 이거거든요. 1분기에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겠습니까? 예. 등등을 봤을 때 내년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처럼 증시 전망은 믿지 마라. 네.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뭘 믿으셔야 되냐면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냐면 향도는 앞에서 나가는 깃발은 수출이 잡을 겁니다. 그래서 네. 수출의 어떤 방향이 되는가 이것들을 하나의 향도로 놓고서 일단 천천히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버티기에 조금 예. 더 강점을 두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증시 주도 업종 사실 좀 전에 뭐 그래픽으로도 나왔습니다만 각 증권사 센터장들이 좀 오를 것이다, 주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천주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리스트가 나오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저것만 빼고 사면 되는구나. 그렇죠. 예측 그만큼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맞는데,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틀리라고 있는 게 예측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개별 종목 투자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ETF라고 하죠.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섞은 상장지수 펀드가 인기가 높습니다. 아까 그 뭐 TQQQ, SOXL 이런 것 3배짜리 3%가 오르면 본장에서 이 ETF는 9%가 오르는 진짜 무시무시한 건데 빠질 때는 복리 효과로 그 이상 더 빠지겠죠. 이거를 하시다가 소위 사업개미들이 많이 다치셨습니다. 2021년 대비 작년에 굉장히 이걸 많이 사셨어요. ETF를. 개별 종목보다는 상승장에서 좀 편하긴 할 텐데 이거야 장단점도 있겠죠. ETF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네네.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그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을 갖다 분석을 해서 특정 종목을 사는 게 좀 어렵죠. 네네. 가령 뭐 2차 전지 소재주라고 한다면 거기에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진짜로 좋고 뭐 이런 걸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예. 근데 ETF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 포트폴리오 한 바구니에 담아놓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위험을 좀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점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떤 종목이 많이 10% 이상 막 뛰고 어떤 종목들은 막 뛸 거 아닙니까? 또 네. 어떤 종목은 상대적으로 덜 뛰겠죠. 그래서 대신 위험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겠지만 수익도 그만큼 좀 줄어드는 단점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ETF가 좋은 거고요. 단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ETF를 갖다가 가입을 할 때 우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레버리지를 쓰는 네, ETF입니다. 이거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이 급락을 하거나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몇 배의 손실로 다가오는 거니까요. ETF를 갖다가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레버리지를 안 쓰는 정상적인 ETF를 갖다가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거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예. 국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기 있는 미국 나스닥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투자를 하셨고 뭐 우리 공공기관에 연금도 들어가 있다고 하죠. 국민연금도. 근데 테슬라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떨어졌고 지난해 대비 65% 하락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제 이제 4쿼터 2022년 4쿼터에 테슬라의 전체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 또 월가의 예상치보다 약간 못 미쳤어요. 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 원장님, 네. 일단 이 기업의 펀더멘탈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뭐 훌륭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뭐 의심하는 예.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선도주자로서의 그런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 업체를 예. 여기로 꼽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죠. 그다음에 네. 이제 트위터 인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로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부분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너무나 과도한 경쟁에 들어간다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신차라든가 그러면 새 기술을 테슬라가 이제 뭐 발표를 하고 그것을 예. 이끌어 나가냐 하는데
사실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22년보다는 그래도 23년이 낫다. 왜냐하면 22년 미국 증시는 채권하고 주식이 같이 떨어지는 지금 악몽 중에 악몽을 꾼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일단 테슬라가 지금 65% 떨어진 부분들은 충분히 낙폭 과대주로서 충분히 이제 반응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점수를 매긴 게 있는데 예. 작년을 점수를 주면은 100점 만점에 48점인데 예. 2023년도 미국 증시만 점수를 주면은 74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요? 네, 뭐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2023년도에는 예. 금리의 인상의 속도 조절이라든가 선회가 있을 것으로 네네. 예상을 하는 점에서 74점이 나와서 지금 뭐 우리 서학개미의 최애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매수하는 건 이제 여러분 선택입니다. 2023년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 좀 들여다봐야 될까? 이런 나스닥 기술주 말고 전통적인 소비재 종목들, 뭐 코카콜라, 나이키, 뭐 이런 종목들 또는 항공우주, 방산 이런 관련 종목도 좀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데 윤평무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우량주 같은 경우에 코카콜라나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최애 품목이 네네.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게 이제 완전히 경기가 호조로 돌아서 가지고 예. 성장주들이 이제 우세를 보일 때는 네. 이것들의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계 지정학적 위험들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뭐 전쟁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방산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구조적 성장주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요. 그것들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주식들. 그게 과거에는 애플이었고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테슬라였는데 예. 향후에도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종목들 갖다 찾아보는 노력들. 예. 그게 지금 이런 시장이 낙폭이 과다한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도한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인내심이 높은 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주식시장의 덕목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영 원장님, 윤석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